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책 59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여자는 50명이고 남자는 5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15세 64세인 사람은 73명이고 65세 이상인 노인층은 13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내국인은 즉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은 97명이고 외국인은 3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92명이고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8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약 50명이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50명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해마다 2명이 출생하고 1명이 사망하게 되어서 2년 뒤의 인구는 101명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책에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이라는 신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때의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의 모습에 비유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앞으로는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표에 보시면 1963년과 1967년 70년대에는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65.2명, 62.1명으로 학생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교실은 콩나물처럼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22.2명으로 줄었습니다.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남는 교실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은 어떤 인구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학교는 교실이 그렇게 남아돌지 않지만 시골로 갈수록 요즘에 남아도는 교실이 많이 있지요.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요즘에는 적게 낳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2019년에 2022.2명이니까 10년 후 2029년 정도 되면 몇 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까요? 2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지요. 이번에는 다른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그래프인데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을 때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노년층,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14.3%가 돼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때, 즉 5분의 1을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가 20.8%가 돼서 약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는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될 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7의 배수인데요. 초고령 사회는 21이 아니고 20%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3%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이 신문 기사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현상을 설명하고 있나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앞으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연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2022년도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이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중에서 어떤 사회일까요? 2018년도에 고령 사회니까 고령 사회이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니까 2022년도는 그 사이니까 지금 현재는 고령 사회이지요. 곧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게 되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인구 구성은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인구 구성이라고 합니다. 인구 구성 연령별 구분은 14세 이하를 유소년층이라고 하고 15세에서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은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유소년층은 14세 이하, 한자 뜻 풀이해보면 어릴 유, 젊은 소, 해년이라는 뜻입니다. 어리고 젊은 층이라는 뜻이죠. 유소년층 14세 이하입니다.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청년과 장년을 의미합니다. 푸를 청, 씩씩할 장, 해년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늙을 노자, 늙은이 노자, 해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4세 이하는 유소년층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15세에서 64세까지는 청장년층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노년층 노란색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70년과 비교해 2018년에 유소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했나요? 살펴봅시다. 1970년대 유소년층, 2018년대 유소년층. 1970년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42.5%, 2018년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2.8%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크게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1970년과 비교해 2018년에 노년층 인구는 어떻게 변했나요? 노년층을 보려면 노란색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1970년에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3.1%, 2018년에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14.3%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했지요. 유소년층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소년층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3.1%, 3.8%, 5.1%, 7.2%, 10.8%, 14.3%, 15.7%.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성 비율이 변하게 되는 것은 아기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15.7%이지요. 그러면 다시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그 나라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일까요? 고령 사회일까요? 초고령 사회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2022년이니까 고령사회이지요. 2020년도에 이미 14% 이상 15.7%니까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20%는 안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고령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점점 아기를 적게 낳아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사회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7-24,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73-21에서 2를 빼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도쯤에 초고령 사회가 될까요? 자, 일단 그래프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때는 2030년도입니다. 2030년도에 노년층이 25%가 예상이 되지요. 즉 20% 이상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 본다면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2020년이 15.7%, 2030년이 25.0%니까 그 중간 20%가 될 때는 대충 2025년쯤 또는 2026년쯤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25명,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노년층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2050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서 사회책 61쪽 그래프를 그려보고 색깔도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퍼센트를 더하면 모두 100%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 노년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년층 노란 막대는 더 길게 그려야 되겠고 유소년층은 연두색이 점점 막대가 약간씩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2050년대에는 유소년층 막대를 더 짧게 그려야 되겠지요. 2050년에 인구 구성 비율을 예상한 그래프를 봅시다. 자, 유소년층은 더 막대가 짧아져서 8.9%, 9% 이렇게 되게 됩니다. 노년층 막대는 더 길게, 유소년층 막대는 더 짧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050년대 8%, 가운데 52%, 맨 위에 노년층은 40%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상이니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광고인데요. 공익광고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7.3%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현재는 지하철을 타면 일반석이 넓고 경로석이 왼쪽처럼 작지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 30년 후에는 노년층의 인구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지하철에 일반석이 경로석이 되고 현재 경로석인 좁은 구역이 일반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유소년층, 젊은 층의 인구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의 비율은 높아져서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장년층, 즉 15세에서 64세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일할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유소년층, 노년층은 너무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큰일이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즉, 각 가정에서 아기를 더 많이 출산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많이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시대별 인구정책 포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인구정책 포스터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라고 쓰여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 가정에서 5명, 6명, 7명, 8명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낳지 말고 적게 낳자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1970년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에도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2명만 잘 낳아 기르자고 포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아이고 둘도 많다. 즉, 1명 정도만 낳자는 캠페인 홍보 포스터입니다. 정리하면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아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000년대 인구정책 포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한 가정에서 아이를 2명, 1명 또는 1명도 낳지 않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져 자녀를 더 낳으라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낳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홍보하는 포스터가 보급되었습니다. 2030년대에 인구정책 포스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문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비혼주의자도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엄청 줄어들고 있지요.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우리나라에 더 힘이 됩니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인구 피라미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인구 피라미드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왼쪽이 남자 인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자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는 가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좌우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 인구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가 되고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에 여자 인구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가 됩니다. 가운데는 나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세로축은 연령을 5세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고연령이 되고 있습니다. 75세에서 79세니까 여러분이 4세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5, 76, 77, 78, 79 즉 4세 간격이 아니라 5세 간격입니다. 뺄셈하면 그냥 4지만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세어보면 5세 간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고연령이 됩니다.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사각뿔 모양인데요. 오른쪽은 사각뿔 전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6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피라미드는 사각뿔 모양입니다. 피라미드를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삼각형이 보입니다.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달라지며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0세부터 15세까지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층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밑에가 밑변이 넓은 삼각형 모양이 되지요. 즉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유소년층은 14세 이하를 유소년층이라고 합니다. 청장년층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노년층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말합니다. 1960년에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이죠. 1960년에 연령별 인구 구성은 어떤 층의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까? 유소년층의 인구가 가장 많았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노년층의 인구가 가장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 가정마다 4명, 5명, 6명, 7명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가 많았습니다. 1960년과 1990년, 2018년에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1960년과 2018년의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 구성 비율의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의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입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 1960년에는 어떤 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았습니까? 유소년층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즉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인구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2018년입니다. 여기 오타이네요. 2018년에는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30년에는 지금 1960년, 1990년, 2018년으로 갈수록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점점 살짝 늘어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2022년이고 8년 후에 2030년에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2030년에는 현재보다 점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